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어제 동시 만기일도 무난하게 보낸 국내 증시. 일단 오늘은 주말에 있을 그리스 재총선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데요.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 낙폭은 많이 줄여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871포인트 정도에서 어제보다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물이 확대되면서 시가가 장중 고점이 됐습니다. 장중 184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면서 이 매수 물량이 뒷받침돼 1860선까지는 낙폭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2,40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7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통해서도 오늘 1,6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IT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요. 하락하면서 IT 업종 전반적으로 3%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10포인트 내려와 있고요. 1860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3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한 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때문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50억 원, 기관 쪽에서 4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지만 코스닥 마찬가지로 개인 쪽에서 12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도 470선은 꾸준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9포인트 내렸습니다. 470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그리스 불확실성보다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161원에 출발했지만 1,160원대 아래로 밀리지는 않았고요. 현재는 1,160원대 초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3일째 내려서 현재는 3원 내린 1,163원 3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문자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조금 답답하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그리스 총선이 예정돼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예. 그리스의 선거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또 다른 불안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야당 시리자의 경우에 긴축 재협상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시리자의 치프라스 당수는 유로존 탈퇴에 대해서는 한발 양보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감에는 일조는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기존 여당에서도 시리자의 긴축 재협상 카드와 동일한 선거 정책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그리스 정국이 긴축 재협상이라는 불안감을 그대로 안고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긍정적인 결과를 무조건 줄 것이다. 이것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유로존 탈퇴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시장 폭락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장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 범위와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리스는 근로자 10명 중에서 4명이 공무원일 정도로 공공 부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금이 민간 기업 임금의 2배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그리스는 계층 간 격차보다는 공무원 대비 비공무원 간의 격차가 좀 심각한 수준이고 공무원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기존 소득의 120%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연금 부분에 대한 부실을 개혁하지 않고 긴축을 하겠다고 하는 최근의 그리스 정국 자체는 향후에도 글로벌 증시에는 소폭의 부담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그 양적 완화 3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도 지금 불거지고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나빠지거나 하락폭이 생길수록 그러한 얘기들은 좀 공고히 되면서 재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글로벌한 금리나 트렌드와 함께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바로 진행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또는 6월 말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적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또 FRB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성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금융시장을 주관하는 FRB와 그리고 전 세계 정권과 권력과 정치 문제를 주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양쪽이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를 해서 화폐 가치를 훼손시키는 이런 일을 해서는 경기 회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 스스로가 움직이기보다는 주변국들을 상대로 어떤 강한 트렌드를 조장해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것이 바로 최근에 원자재 시장의 약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 강도가 완화되었고 인플레이션 완화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금리 인하도 그러한 추세에 맞물리고 있고요. 따라서 그러면 한국과 EU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할 트렌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면은 미국이 굳이 양적 완화를 안 하더라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의 금리 인하 정책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양적 완화 발표를 안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고요. 금일 증시는 하락을 보이는 것은 전일 선물 옵션 만기일 쿼드러플 1층 대위에 대한 여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일은 8,400억 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개인의 선물 5,226계약에 달하는 통큰 순매수에 기인한 상승이었는데요. 결국은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일자의 국내 증시 플러스가 결국은 개인의 어떤 한계적인 모습 때문에 다시 하루 만에 반락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인 어떤 이슈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금일 하락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금일 삼성전자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가 시장 상승을 주도할 때는 가장 강력한 견인력을 보여줬지만 또한 하락 시에는 또 방어적인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5월 증시 하락폭이 커진 이후부터는 증시 상승 시에는 삼성전자는 평균적인 상승만 하고 하락 시에는 좀 문매를 맞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추세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배경은 최근 ETF 시장이 강력하게 확대되면서 시가총액의 비중의 역할이 삼성전자는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삼성전자의 기대는 시장 상승의 모습보다는 그냥 부가적인 평균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이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시장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기대했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그리고 금주 화요일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만 하게 되면 1950과 2000에 대한 얘기들이 분석기관들에서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박스권의 고점으로 갈수록 지수가 플러스 갈수록 고점 매도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날에 저점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박스권 트렌드를 채널을 형성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정확하게 활용하셔서 투자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낙폭 시에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주 말에 그리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하락하면 강력하게 순매수를 하는 그런 트레이딩으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물론 관심주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시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종목들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해보는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 종목은 오늘이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오늘이 아니고 주말 동안에 그리스에 대한 결과가 좀 불투명해지고 또 그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양적 완화 불발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그때는 강력하게 매수하시고 오늘은 넘기시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그리스 총선 확인한 뒤에 접근을 해볼 종목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만큼 더 활기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님 그리고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 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렁차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또 기운 나는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무료 문자 번호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겠죠. 바로 저희에게 그 매수하신 종목명과 가격, 비중 그리고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자세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1309번님께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일찌감치 문자 초록뱀 보내주셨는데요. 어디 가지 않으셨죠? 저희 전화 한 통화만 받고 바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인데 어떠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집에 있어요. 네, 그래도 오늘 좀 비가 오는 지역도 많다고 하니까요. 좀 예, 예. 더위를 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어느 곳이신가요? 신림동인데요. 네, 서울이요. 예, 예. 서울 오늘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더우시더라도 조금만 근데 햇빛 참아보시고. 떴어요. 비는 그냥. 알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얘기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고려안이요. 네, 얼마 전에 매수했는데요. 네. 37만 원에 20주 했거든요. 37만 원에 20%요? 오, 수익 중이시네요. 네, 조금 났는데요. 네, 이거 그냥 저는 장단기도 상관없고요. 네. 근데 여기서 매수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아, 지금 추가로 더 매수하시려고요? 네, 근데 매도 시점도 좀 알고 싶고요. 네. 매수 시점도 좀 알고 싶고. 네, 궁금해서 일단 전화 지금 드렸습니다. 투자 기간은 길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매수해도 좋은 시점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전고점은 한 45만 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을 드려보고요.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하이닉스도 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하신 요거는,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26,000원에 50주 했어요. 네, 50%. 26,000. 네. 그리고 요것도 똑같이 고려안하고 똑같이 네. 장단기로 그냥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6,000원의 비중이 50%라고 하셨는데요. 이 두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매수 시점도 좀 알려 주세요. 네, 추가 매수 시점까지 모두 두 종목 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전에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과 SK 하이닉스 보유 중이신데요. 고려아연은 수익 중이세요. 3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SK 하이닉스는 조금 손실 중이신데요. 26,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조금 더 고려아연보다 많습니다. 50% 비중으로 두 종목 다 시기는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시기가 적당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고려아연과 SK 하이닉스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정성껏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려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추가 매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격만 조금 좁혀지면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저항 구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9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저항 구간으로 보이는데 거기까지 상당히 쉽게 올라왔죠. 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시 조정이 조금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을 또 다시 강하게 양봉이 형성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 그때 또 추격 매수하면 마음고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들어가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렸을 때 그때 들어가시자. 그래서 여기서 39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39만 원이 왔을 때 사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매도도 여기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이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자 아니면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이 자체가 여기서 지금 39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가 매수도 될 수 있고요. 매도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점을 제가 왜 그때 급하게 올라가면 사지 말자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급하게 올라가면 또 급하게 내려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고생할 수 있으니까 원래는 이 자리에서 절반 매도 후에
다시 조정이 오고 나면 그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근데 지금 경기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철강 금속 쪽에는 약간의 중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방에서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증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눌림목에서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보고 계실 때도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샀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냥 제가 보니까 잘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고려아연도 그렇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좋아하는 이런 양봉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예, 저는 차트는 잘 모르고요. 예. 그냥 제 직감으로 그냥 이렇게 아, 예. 참고했어요. 그 고려아연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단으로 볼 때도 지금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주봉상인데요. 주봉에서도 지금 여기서 저항대가 약간씩 보이죠. 지금 21선에 대이면서 지금 저항이 조금씩 생겼잖아요. 여기 보면 윗꼬리가 달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익 실현은 어느 정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이 자리에서 나중에 다시 눌림목에 들어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자. 그래서 21선 주봉상으로서 21선 올라타고 난 다음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한번 보실 건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업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업황 자체가 지금 어떠냐면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난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수익성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그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실 때 IT나 전기전자의 특징은 글로벌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애플 자체의 주가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동종업종이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서 좀 올라오는 추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섣불리 어떻게 뭐 단정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더욱더 그렇고요.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SK하이닉스한테 필요한 거는 시간, 시간이죠. 시간이 가장 필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은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를 좀 하시면서 위에 보면 지금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 가격대가 보이는데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면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20에서는 못 버티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2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1,000원이요? 예? 21,000원이요? 예, 밑으로 손절 가격은 21,000원에서 21,500원 정도를 보시고요. 그리고 상방 위로는 24,000원에서 24,500원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 한 번 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예. 근데 지금 50%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21선 밑으로 내려가면 20%를 좀 정리를 하시고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예, 22,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22,000원에서 23,000원 있잖아요. 23,000원을 보시고, 네. 2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50%를 가지고 계시니까 20%를 먼저 정리를 하세요. 예. 그래야지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21,000원, 21,5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그때는 나머지 물량을 다 던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예? 고려아연과 SK하이닉스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좀 도움 되셨습니까? 네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다른 종목도 고민이실 때 개미디렉큐 바로 방문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받아봤고요.
약속드렸던 대로 12시에 일찌감치 보내주셨어요. 1309번님 초록뱅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200원이고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매수를 하셨대요. 매도 시점과 전망 부탁합니다 하시는데요. 초록뱀은 심기현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초록뱀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단기적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 보이면서 급락 이후의 횡보 역시나 좀 반등,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고 전략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그러한 전략을 세웠다라고 한다면은 짧게만 보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700원에서 주가가 2,100원대까지 급락세 보였는데 뭐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뭐 M&A 관련된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변동폭 조금씩 커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추세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초록뱀이 작년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초록뱀 같은 경우에 드라마 제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초록뱀에서 제작한 드라마가 인기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그러한 소식과 함께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엔터주들의 좀 약세 흐름과 함께 초록뱀도 조금 좋지 못한 흐름 올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추세적으로 상승 쪽으로 완전히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겠다. 따라서 좀 횡보 이후에 어느 정도 급락세를 돌리는 과정 속에서 약 2,400원대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좀 매도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초록뱀에서 제작하고 있는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그런 드라마 제작이 많다라는 거 역시나 흑자전환 계속 기대감이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지금 당장 뭐 오늘 사시는데 오늘 당장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2,400원대까지는 기다리셨다라고 수익 보고 나오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가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2,000원 이탈 시에는 다시 한번 좀 급락세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2,000원 라인 꼭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폭의 수익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중장기까지는 조금 무리이겠다. 초록뱀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테크닉스 들어왔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6,800원이시고 비중이 30%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격 많이 내려왔어요. 손실 중이신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손실이 좀 크십니다. 네. 네, 손실이 크시고요. 일단 한솔 테크닉스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은 디스플레이 업황을 하고 있죠. 그래서 LCD, LED 그리고 태양광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처가 세 군데인데 세 군데 다 지금 배드입니다. 배드 안 좋죠 지금. 그래서 네. LCD도 많이 안 나가고 있고 LED 같은 경우에 많이 안 나가고 있고 왜 LCD랑 LED가 안 나가는지 살펴보시면 일단은 경기와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그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LED도 힘들고 LCD도 힘들고 그리고 경쟁 대신에 사업을 LED나 LCD 하는 사업부는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였다. 그리고 26,000원 부근인데요. 지금 26,800원인데 26,800원이 상당히 힘든 자리입니다. 네. 사실상 상당히 힘든 자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하염없이 내려갈 수 있는 자리라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본 차트 중에 좀 안 좋은 차트 중에서도 몇 번째 되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았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깝고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데 힘이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음봉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대신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죠. 하지만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붙는 모습인데요.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하시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한 60%에서 65% 정도 손실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근데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거 종목 상당히 힘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경기가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예림당이 들어왔는데요. 486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림당 매수하신 가격은 6,030원이라고 하셨고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중기 보유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전출산 정책 테마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 뭐 예림당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5,580원이기 때문에 오늘장 3% 하락하면서 손실 구간에 좀 접어드셨습니다. 하지만은 뭐 손실폭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네. 전략만 잘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뭐 좋은 그런 수익 가져다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청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서 조금은 좀 이미지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뭐 선거철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 언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 신생아 수가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엔젤 산업을 비롯한 이 저출산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으로 조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네. 예린나 같은 경우는 영유아 관련된 그런 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정도 안정화된 수익 구조, 뭐 자녀 혹은 뭐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책에 대한 수요층은 계속적으로 좀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략층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안정화된 수익 구조 창출은 어느 정도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예린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자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 기대가 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전자책 관련된 사이트라든가 그리고 판매량이 일반 그 종이책보다도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자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도 수익 기대감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흐름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약세 흐름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크게 아직까지는 이슈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다시 한번 테마가 불고 그리고 이슈가 불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시청자님께서 예상하셨던 대로 상승 타격도는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엔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다시 한번 좀 화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약 6,200원대까지 한번 목표 주가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매도하지 마시고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다면 한 6,200원, 300원 정도까지 괜찮겠다. 6,2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기대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강원랜드 들어왔는데요. 2133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4,500원. 혹시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비중이 100%라고 하시는데요. 전망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하트도 2개나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쓰셨네요. 네, 네. 그렇네요. 자, 빨간색 하트면 좋은데요, 맞죠? 빨간색이 상승을 의미하니까. 네. 예. 그 일단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500원에서 하셨는데 지금 이제 수수료만 빠졌네요. 수수료 정도가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24,550원 정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원랜드에 대해서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굿뉴스를 알아보면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자체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 부분이 좋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배드 뉴스는 뭐냐면 바로 세금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나 아니면 폐광에 대해서 이제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원랜드에 대해서 약간은 배드 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카지노 주인 강원랜드도 있고 대신 파라다이스 GKL이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를 조금 하시면서 좀 사신 것 같은데 지금 강원랜드 흐름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싸우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를 주봉인데 주봉상으로 지지가 받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들고 가시자. 그래서 그때는 기대하셨던 대로 추가적인 이익 실현이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맥점에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기 때문에 한번 좀 기다려 보시자. 그래서 일단 업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기다리면서 조금 더 들고 가시자. 대신에 손절가는 얼마를 잡냐 하면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모니터가 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3,5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5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요. 23,500원이 안 깨지면 그때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상방으로 25,000원, 25,500원 정도 그때는 정리를 먼저 1차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25,5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일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저희 전화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에게 종목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그 종목 명과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두 번째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곳은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들어서 있어서. 예. 농담이었고요. 어떤 예,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KP 케미칼하고요. 네. Y솔이요. KP 케미칼과 Y솔 매수하시는 가격과 비중도 여쭤볼게요. KP 케미칼부터요. 예, 30%요. 30% 매수하신 가격은요? 12,950원. 12,950원에 비중이 30% 조금 수익 중이시네요, 지금. 예? 수익 예, 예. 중이세요. 네. 예. Y솔은요? Y솔은 12,800원. 1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습니까? 20%요. 20% 담으셨고요. KP 네. 케미칼과 Y솔 두 종목 상담해 드리면 될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포트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두 종목 저희에게 부탁하셨는데요. KP 예. 케미칼과 Y솔입니다. KP 케미칼은 12,950원에 비중이 30%, Y솔은 12,800원에 비중이 20%. KP 케미칼은 수익 중이시고 Y솔은 손실 중이신데요. 이 두 종목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게요. 옆에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예. 그 두 종목은 한 종목은 수익 중, 한 종목은 좀 그 손실 중이신데요. 먼저 예. 이제 수익 보고 계시는 KP 케미칼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 KP 케미칼 그 어떠한 점을 보고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요새 그 호남 석유화학하고 합병 관련된 부분. 합병한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게 산지가 13일 날 샀어요. 산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예예예.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호남석유와 지금 합병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회 공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은 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예. KP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 화학 업종,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석유 화학 업종입니다. KP 예. 케미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석유 화학 업종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왔고, KP 케미칼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18,000원대에서 지금은 한 13,000원대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인 만큼 올해는 예전에 차화정이었는데 지금은 이 화학 업종에 대한 모멘텀과 투자 심리가 작년만큼은 안 좋다는 거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선 전략을 말씀드리면 KP 케미칼 짧게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은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네. 홀딩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음 주 그 주요 경제 일정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EU 정상회의, FOMC 회의, 뭐 이러한 굵직굵직한 해외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러한 해외 이슈에서 뭐 경기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의논이 나오거나 혹은 뭐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국제 공조에 대한 노력이 비춰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 상품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이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정유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간의 전략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상 무조건적으로 몇 달 동안 이렇게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담 요인 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KP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된 그런 수요가 좀 많아야지만이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만이 정말로 주가라는 게 이제 실적을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수요 제품이 늘어나야지만이 KP 케미칼을 비롯한 우리나라 화학업종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뭐 그러한 시기가 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만큼 우선은 단계적으로만 접근해 주시고요. 다음 주 그 유가 상승을 통한 이 화학업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유동성 공급에 따른 기대가 만약에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KP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한 14,200~300원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폭 수익 중이신데요. 그 수익을 좀 더 넓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과 같은 장 속에서 뭐 10%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KP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국제 이벤트를 앞두고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높게 잡으면 14,500원대까지만 목표 주가 설정하신 다음에 빠져나오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네, 그렇다면은 다음 종목 와이솔 말씀드릴 텐데 와이솔은 뭐 갤럭시 S3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생각하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홀딩 관점은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만 좀 불안한 것이 최근 들어서 뭐 갤럭시 노트 2라든가 이런 신제품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IT 부품 업종의 상승 탄력도가 그렇게 높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와이솔 같은 종목군들도 좀 단기적으로 우선 보시는 전략. 삼성전자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안 좋아지면서 많이 내려오는 모습 보이면서 관련주들도 동반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 만약에 110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와이솔 역시도 좀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깊게 가실 때 좀 하락을 염두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지금 12,200원인데 11,000원대만 이탈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하락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11,000원대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11,000원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휴대폰 관련된 부분 이슈가 되고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서 새로운 모멘텀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13,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우선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좋은 종목 고르신 만큼 좀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주셨던 시청자님 중간에 전화기가 꺼졌는데요. 그래도 TV로 시청하고 계셨었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KP 케미칼은 목표가 14,500원이라고 설정해 주셨고요. 와이솔은 13,500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전화로만 듣고 계셨다면 저희 VOD도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개미들의 큐 다시 한 번 더 VOD 통해 오늘 상담 내용 못 들으셨다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로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 사이에 문자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래 기다리셨죠? 5621번님. 일찌감치 한 1시 4분 정도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안 가셨죠? 수고 많으세요. 걱정이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모비스 매수하신 가격이 33만 원에 비중이 15%. 추가 매수 시점 좀 부탁합니다 하시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또 흐름도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흘러내리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저희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를 점수를 매기자면 지금 한 40점에서 45점 사이 그 정도로 낙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평균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결과를 계속적으로 낳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품주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 현대모비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 그 중에서 부품주가 현대모비스 그리고 만도 그리고 현대위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모닝이라는 차가 있죠. 그래서 경차 위주로 많이 부품이 나가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차가 아니고 그냥 보통 중형이라고 하죠. 그런 차에 대한 부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기 자체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는데 지금 21선이 지금 이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지금 21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요. 그러면 이럴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자리라고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야지 안 사신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에서 밑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래서 20에서 밑에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20에서는 올라타고 난 다음에 한번 올라타고 난 다음에 다시 지지가 되는 모습, 차트적으로 그린다면 한번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그때 사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한 27만 원 선이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걸 꼭 확인하시고 20에서는 올라타는 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그리스 총선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거기에서도 대한 경기 부양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고 난 다음 대신에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 단가 조절은 20에서는 올라타는 걸 확인하시고 그때 올라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걱정 조금 해결되셨나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물산을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한 분은 3832번님, 그리고 또 한 분은 3739번님이신데요. 3832번님께서는 삼성물산을 6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삼성물산 3739번님은 7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보유할지 매도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은 두 분 다 우선은 지금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유가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시점 이 건설업종의 현금 유동성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삼성물산만 좀 예외적으로 그래도 홀딩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삼성 관련된 수주의 그런 물량을 삼성물산이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건설업종 중에서 안정화된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수급 쪽으로도 상당히 좀 견실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파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6월 1일부터 6월 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말씀드렸던 부분 안정화된 수주 모멘텀이 가능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외국인의 시각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 흐름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가 짙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단기적인 V자 반등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건설업종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이 삼성물산 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한 목표가를 한 7만 원 정도, 66,000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 정도 잡으시면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시점 뭐 부동산에 대한 이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라준다라고 한다면은 한 69,000원과 7만 원 선에서는 우선은 수익 보시고 파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77,000원에 사신 분 같은 경우는 사실 무조건 뭐 77,000원대까지 금방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 보고 계시는 분보다는 좀 높은 가격대인 한 72,000원 왔을 때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손절 및 비중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가격대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다 하지만은 매수가가 다른 두 분에 있어서는 매매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물산 두 분 살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그 사이에 방금 두 번째 전화 주셨던 분 중간에 전화가 끊겼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전화가 방전됐었대요. 그래도 너무 상담 잘 들었다고 심 대표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2378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매수하신 가격이 125만 7천원, 비중은 30%, 계속 더 하락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이분이 어제까지는 수익이셨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손실로 바뀌었거든요. 걱정이 좀 생기시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결론적으로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지금 저점에서 삼성전자를 잡아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외국인과 기관은 메이저급들은 대부분 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전망 자체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망 자체는 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반사이익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애플에 대해서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5를 발표를 안 했죠. 안 하고 난 다음에 iOS 6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는 발표했을 뿐이지 신제품은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스마트폰의 대세는 삼성전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부동의 1위 자리를 확실하게 굳건히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지금도 충분하고요. 대신에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가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겠는데 21선 부근에서 지금 연 4주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21선을 굳이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키려고 하는 세력 자체가 어떤 세력이냐면 일단은 기관이죠. 기관이 지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21선 근처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지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선만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3분기 그리고 4분기가 기대되는 업종이니만큼 좀 더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으로 120만 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0만 원이 안 깨지는 한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115만 원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죠. 글로벌 변동 상황이 지금은 크기 때문에 네.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만 지켜준다면 그때는 계속 들어가자. 그래서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그때 그 가격이 지지가 되면 그때는 올라갑니다. 대신 지지가 안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6503번님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LG전자 10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 적지도 않은데 답답합니다. 며칠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LG전자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LG전자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좀 악재가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그리고 전반적인 수급에 있어서 IT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든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신데 우선은 좀 손실 크시더라도 좀 비중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LG전자의 휴대폰 이미지 개선 아직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삼성전자가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LG전자 쪽으로 수혜가 무조건 온다라고 믿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인 만큼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입장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좀 비중 축소를 하신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한 7만 원대까지는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미 다시 한번 좀 저점 라인 그래도 2011년도 10월 달에 한번 찾았던 지점인 만큼 단기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7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줄이시고 우선 물량에 대해서는 7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LG전자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그리고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네요. 오늘 상담은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상담드린 내용들이 즐거운 주말 보내시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